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바라보셨습니까? 이제 뭐 지난 공판 과정에서는 자신의 성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지 않겠다고 이제 보류한 상황이었고, 오늘은 그 부분까지 모두 이제 인정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는데요. 저희로서는 사실 피고인이 그렇게 하는 의도는 결국에 진심 어린 반성을 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양형을 낮추고자 하는 의도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지금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증거나 자신의 주변에 대한 수사가 확장되자 사실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전형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러한 방법을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왜 우리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반성문의 한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이 최근에 제출한 반성문 한번 살펴보면 뒷생각 없이 무책임한 생각으로 피해자를 해쳤다. 그로 인해 수많은 분들께 영향을 미치고 당연했던 일상의 한 조각을 앗아갔다고 적었습니다. 결국에 반성문에는 어떤 자신의 성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는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그러한 성적인 의도와는 무관했다는 취지로 좀 반성문을 작성해 놨고요. 그것도 이거 표현할 때 방식이 이제 결국에 피해자들을 중심이 아닌, 이제 망 이채원 양의 유가족 어떤 진짜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대중들을 수많은 사람의 그것도 일상의 한 조각이라는 이렇게 폄하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로서는 어떤 전략적인 선택에 의한 반성이지 이것을 진심 어린 반성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전형적으로 양형사유의 진심 어린 반성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 반성문의 내용에서는 그 인정한다는 내용이 안 담겨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정한다는 얘기는 의견서에 관련된 내용인가요? 아닙니다. 이제 반성문에는 어떻게 보면 인정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다만 그것을 특정할 때 어떤 기존에 자신이 보류했던 성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기존과 같이 그냥 전반적인 잘못을 인정한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제가 본 바로는 그 반성문은 어떤 재판부나 피해자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결국에 대중에 공개될 것을 전제로 해서 자신의 양형을 낮추기 위해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거조사가 이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뭐 구체적인 거 말씀해 주실 수 없겠지만 어떠한 것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오늘 진행된 거는 아까 이제 재판장님 말씀하셨듯이 영상이 중심이 됐습니다. 뭐 크게 나눠 본다면 피고인이 이제 피해자를 특정하고 타겟팅 삼아서 이제 여러 차례 멈춰가면서 피해자의 동선을 확인하고 최종 범행지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조차도 중간에 이제 비공개 재판으로 퇴정해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피고인이 피해자 이모 양에게 위해를 가하는 모습이 중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피고인이 평소 다이소에서 범행 도구에 사용한 용품을 구입하는 모습, 그리고 세탁소에 가서 자신의 옷을 세탁하는 모습, 미용실에 가서 자신의 미용하고 나서 대금을 지불하는 모습, 이런 영상에 대한 조사가 주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기일에서는 어쨌든 이제 인증, 사람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 증거조사에서 내용을 보면 그 전에 그 장윤기하고 장윤기 측 변호인이 일단 이 증거 영상을 미리 블랙박스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걸 인정했다고 취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금방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성폭행에 관련된 내용은 안 드러나 보이는데 혹시 그 취지 관련된 내용 같은 증거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결국에 오늘 직접적으로 조사된 영상 증거 하에서는 사실 어떤 피고인의 성적인 목적을 명확히 확인할 방법은 없고, 이제 다만 우리가 그 이외의 증거들이 존재합니다. 뭐 여기서 그걸 하나하나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이미 언론에서 확인한 것 같이 케이블 타이 같이, 왜냐면 기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치는 과정에서 무작위로 어떤 별다른 목적 없이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는데, 결국에 케이블 타이나 차량 뒷좌석을 열었다가 닫은 모습들, 그리고 이제 제일 처음에 피해자에게 바로 위해를 가하지 않고 목덜미를 잡아채서 이동하려는 모습, 이런 것들로 사실 성적인 목적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혹시 그 피고인 측에서 인정 부분에 관련된 어떤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온 게 있었을까요? 비공개 상태에서? 아닙니다. 크게 기존의 입장, 이제 그 성적인 목적을 본의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정한 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진술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전에 이번에 증거인멸이나 이런 관련된 거에 대한 입장은 혹시 있었나요? 어쨌든 증거인멸 부분이 넓게 보면 저희 사건하고 당연히 밀접한 관련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보험공판은 현재 제출된 공소장의 범죄 사실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재판부도 그렇고 변호인 측도 별로 언급이 없었습니다. 다음 기일은 좀 언제고 좀 어떤 걸 진행하나요? 다음 기일? 다음 기일은 7월 27일 월요일 10시부터 시작하고요. 이제 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인신문이 줄을 이룰 예정입니다.
뭐 증인으로는 피고인과 가까웠던 이제 공익근무 당시의 동료, 또 나아가서는 고등학교 동창 이렇게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 유가족 측 한 분과 그 다음에 다른 피해자 남고생, 그렇게 4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또 그때 가서 한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남고생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지만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재판부의 진행 사항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판과는 좀 논의 얘기긴 한데 오늘 오전에 유족분들이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 기자회견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채원이가 입고 있던 옷가지하고 신발이 돌려받지 못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그 관련돼서 증거인멸을 염두에 둔 건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혹시 판단되기 있을까요? 일단 해당 발언 자체는 사실 기본적으로 그냥 어쨌든 유품의 처리 과정에 대한 이의 제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증거 물품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물건일 수 있지만 유가족에게는 자신의 가족이 사용했던 소중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유가족에게 어떤 통지나 동의 없이 처분됐다는 점에 좀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처분됐다라는 건 존재 사실을 확인 못한 건지 아니면 아예 없어진 건지에 대한 거예요. 이제 그 부분도 좀 확인 중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블랙박스가. 순서대로 좀 하겠습니다. 메모리 카드가 발견된 게 있지 않습니까? 차량에서. 예. 거기에 이제 장인규가 범행 전에 나눈 대화가 녹음돼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오늘 증거에서 공개가 됐나요? 저희가 제정한 상태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출은 돼 있는 것 같긴 하죠. 아닙니다. 저희도 증거로 받지는 못한 부분입니다. 아직 검찰에서 못 받으셨어요? 예, 그래서 뭐 검찰이 비공개한 부분에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로서는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전 재판 공소 사실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 사실이 이제 인정이 유보가 됐잖아요. 강간도 살인 혐의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는 지금 그 공소 사실을 인정을 했잖아요. 결정적인 계기가 뭐라고 지금 봐야 되는 것인지. 그 영상을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지. 이제 저희들로서는 그 블랙박스 영상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블랙박스 영상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추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그리고 기존의 의견에 밝혔다시피 블랙박스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본인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후에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겠다는 것은 결국에 형식적인 언사에 불과한 것이고, 이제 전형적으로 그걸 결심하게 된 계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자신의 어떤 성적인 목적에 대해서 추가 증거가 드러나고 있고, 또 자신의 주변인들까지 이제 수사가 확대하는 상황, 그리고 또 어쨌든 양형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취지, 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비공개 재판 당시에 장윤기 반응이나 표정이나 뭐 직접 말한 게 있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제정한 상태에서는 피고인이 특별히 진술한 것을 확인하지 못했고, 저희들이 본 바로는 시종일관 고개를 숙이고 있고 간혹 이제 일부 증거에 대해서, 영상에 대해서 자신도 바라보는 모습 정도가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게 다 사실 정황 증거밖에 없고 상품적으로 정확하게 이게 입증할 만한 그런 증거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어찌됐든 피고인이 부인한 부분은 사실 성적인 행위 부분이 아니라 자신이 성적인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의도 부분입니다. 사실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봐도 그것들은 결국에 주변의 증거들로 추단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저희 대리인단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러한 강간 고의 부분을 추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지금도 이제 보다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추가 조사 등을 통해서 확인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결국에 인정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에 피고인이 인정한 것을 보면 그게 거짓이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리하시죠. 그래서 성함 좀. 저는 민병 광주 전남지부의 공익소송단장인 김문석 변호사고요. 이제 유족망 이채원 양의 유족 법률 대리인으로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